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 93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바깥에 있네요. 네, 오늘은 김나래 활동가가 늘 이 안에 있었는데 네, 바깥으로 졸지에 쫓겨났는데요. 네, 요즘에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기자실에 못 들어가서 또는 취재 중에 쫓겨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김나래 활동가가 그래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법조기자실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계기로 지금 도대체 기자실과 기자단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냐 이거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법조기자단에서 그 기자들끼리 엠바고를 약속했던 사안을 깼다는 이유로 또 오마이뉴스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이런 논의 중이어서 그 사안도 다뤘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준 기자님 왜 모셨냐? 최경준 기자님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2001년 이른바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던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쫓겨난 기자. 네. 네. 2001년에도 쫓겨난 기자가 있었냐고요? 네. 기자실에서 쫓겨난 기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법조 기자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1년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쫓겨난 최경준 기자가 다시 또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또 지금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자 모셨는데요. 잠깐 최경준 기자님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는 최경준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고 네, 방송이 낯설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0년 전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양해 말씀 구하고요. 저는 오마이뉴스에 2000년에부터 시민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2001년에 대학 졸업하고 오마이뉴스 입사해서 이제 지금 20년 차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정치, 경제, 사회부 등등 또 많이 취재를 했고, 3년 전에 편집국장 임기 마치고, 지금은 콘텐츠 사업국에서 여러 가지 기획 사업 같은 것, 또 기획 콘텐츠 생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001년, 그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왜 쫓겨났고 인천공항 기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쫓겨난 건 아니었고, 네. 쫓겨난 건 맞는데 제 말로 나가셨죠. 쫓겨난 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자실의 어떤 그 기자실의 어떤 개혁과 어떤 저항한 기자.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쫓겨난 기자라고 자꾸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항한. 네. 제가 왜냐하면 쫓겨났다는 건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예.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항한 기자. 저항한 기자. 네. 자, 징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한 그 기자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불법을 저지른 것 같고 부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부당한 징계였고 부당한 논의 근거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징계받은 기자가 아니라 부당한 탄압을 받은 거죠. 탄압받은 기자. 정당한 일을 했고 올바른 일을 했단 말이죠. 탄압받은 거예요.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올바른 일을 한 거고 정당한 일을 한 것인데 부당한 징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제재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 사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김나래 활동가 너무 격한 동의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잘 해주시겠지만 보면 기자님은 너무 맞는 말을 했어요. 여기가 출입 기자실이라서 난 왔는데 왜 나를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냐, 브리핑 해라 이랬는데 심한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타파하려고 노력하신 기자님이어서 오늘 이렇게 미디어 탈곡기 함께하게 됐다. 그렇죠. 말씀을 확실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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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그 인천공항 기자실 저항 사건의 한번 핵심 요지를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1년 3월 28일
날짜도 기억하세요?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20년 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네. 이번에 그렇게 막 이 화제가 되고 하면서 다시 또 복귀를 해보니 20년 전 일을 다시 또 기억을 해내는 상황이어서. 네, 3월 28일. 사실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이런 그래서 비하인드. 생일 전날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회사로 이제 제보가 왔고 막내였던 저는 이제 회사 지시를 받고 취재를 하러 간 거죠. 제보 내용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자단에 어떤 폐해가 있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국제공항까지 간 것이지요. 지금이야 뭐 국제공항 가는데 뭐 교통도 잘 돼 있었지만 저 때만 해도 제가 차도 없었고 해서 어렵게 정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물어가지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 들어갔더니 기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벽을 보고 의자에 앉아서 한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리번 하면서 도대체 기자들이 무슨 폐해가 있었을까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기자 한 분이 조금 있으면 10분 있다가 부사장 내려올 겁니다. 그래요? 뭐 브리핑 한대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항을 앞두고 있는 날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사 쪽에서는 이제 우리 공항이 내일 개항을 하는데 우리 공항은 뭐 비행기를 몇 대 수용 가능하고 뭐 관광객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브리핑을 하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취재하러 왔지만은 이것도 내가 이제 전달해야 될 정보다. 우리 오마이 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취재해야 될 내용이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 편에 앉았어요. 한 켠에 제가 뭐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의자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10분 뒤에 부사장님이 오셨고 이제 브리핑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공항이고 쭉 이제 한 5분 정도 하시나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잠깐만요 부사장님 브리핑 중단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기 기자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여기 뭐 누가 물건 팔러 오셨나 보다. 누가 기사인 사람 누구지? 왜냐하면 나는 기자니까. 기자니까. 그 전혀 생각도 못하고 누가 물건 팔러 오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하니까 나가셔야 될 텐데 계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도 없고 브리핑은 재개도 안 되고 이제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시선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거기 계셨던 기자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나구나. 뭔가 이상하다.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누군가 나를 약간 이렇게 뭔가 싫은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순간 이게 나인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처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계속 있었더니 결국은 이제 그분께서 저를 지목하시면서 당신 나가시라는 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제가 되게 당황스럽고 그 한 20명 계셨는데 그분들 다 저를 쳐다보고 기자 아니시니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기자인데. 네, 그래서 순간 그 말도 못 나왔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순간 제 기억에 되게 사실은 좀 모멸감이나 그 창피함 같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니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는 그 당혹스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게다가 그때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자 생활 막 시작한 1년 차였거든요. 이제 28, 9 먹었을 때니까 되게 어렸을 때고 그래서 되게 좀 막 심장 벌렁벌렁 뛰고 그랬었어요. 조금 그래서 등치 이렇게 큰데 좀 창피한 말이지만 근데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조금 숨을 쉬고 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저도 여기 브리핑 받았으면 좋겠다. 저거 왜 나가야 되냐 했더니 설명을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기자단에서 요청한 브리핑이니까 당신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출입 기자단에서 요청한 브리핑이니 기자단 소속이 아닌 당신은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 가라앉히고 회사에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제 보고를 했더니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바로 그 기자단의 문제인 것 같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폐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한 뒤에 그 자체를 기사를 쓰자. 이걸 알리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쫓겨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기자단의 문제인 것 같다 해가지고 기사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돼 있잖아. 2001년도면 예, 이렇게 와이파이가 돼 있거나 없었어요. 와이파이는 아예 꿈도 못 게다가 이제 가졌어요. 공항 개항 직전이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뭐 컴퓨터를 쓸 곳이 없는 PC방도 없고 막 노트북으로 되는 통신도 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사무실까지 들어오려면 한 서너 시간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지 빨리 기사를 써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한 모 통신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하나 열어놨더라고. 그래서 사장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막 앉아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기사를. 그러면 그날 결국 브리핑 해줬던 그 내용은 쓰지 못했나요? 못했죠. 자료도 못 받았고 들을 수도 없고. 보도 자료라도 좀 받았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기사 쓰고 네. 다음에 그 다음날 네. 그래도 취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찾아왔더니 어. 그 전날에는 없던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무실이었는데 딱 그 다음날 다시 왔더니 거기에 출입 기자가 아닌 사람 출입 기자 외 출입 금지. 출입 기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하루 만에. 네. 그 문 앞에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저 때에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전날 이제 기사가 나갔으니 엄청 이제 이 기사를 읽은 국민들은 독자들은 같이 이 상황에서 분노해 주셨고요. 기사가 엄청 조회수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댓글로도 많이 저를 쫓아하는 기자들에게 이제 비판을 많이들 하셨죠. 그쵸, 그럼요. 네.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으면 바로 청원을 하셨을 텐데. 네. 그래 나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그 기자들은 저를 제지하지 못하고 이제 눈치 보는구나. 그 공항 공사 직원이 저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왜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 못 들어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가시라고 여기 출기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아니 뭐 그럼 출기자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들어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 출기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등록이 안 된다고. 저 등록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할게요. 그게 뭐 어디 뭐 이렇게 따로 그 기자단 구성하는 게 다른 원칙이 있고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이제 또 출입이 안 돼가지고 또 쫓겨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공항 직원한테서 기자들이 못하니까 공항 직원 의회에서 이제 뭐 그 두 번째 그 쫓겨난 것도 또 역시 기사를 또 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제가 쫓겨나서 밖에서 망연자실에 있으니까 그 기자단 안에 있었던 외신들은 이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외신도 많이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쪽 국정원이 크니까 워낙 세계적으로 큰 공항이다 보니까 외신들 많이 왔을 텐데 NHK 한국지사에 일하는 기자 한 분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시라고. 참 마음이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걸 받으면서 이게 국내 기자도 아니고 외신 기자.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창피한 일이다 이게. 그래서 그 NHK 기자가 그 보자를 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가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 한국 언론의 기자단 문제 또 기자실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기자실, 기자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현황은 어떻고 그러면서 기자실 개혁을 위한 제안도 했어요. 그때 오마이뉴스가 그 제안했던 요지를 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었어요. 너무나 그 단순한 이야기인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느 한 그룹에 어느 한 집단에 독점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것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함으로써 벌어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즉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게 그 타당하게 이용되지 않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협의라는 이유로 왜곡되어지고 또는 조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순수한 정보를 순수하게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라. 우리가 그 기자단이 거기 그 출입 기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앉아 계실 분은 앉아 계시고 평소에 계속 앉아 계시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취재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걸 막을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그걸 다른 기자들이 막냐는 거죠. 다른 기자가 정보의 접근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불공정한 경쟁이죠. 경쟁이죠. 그래서 누구나 특히나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시민 기자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저희는 모든 시민은 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민 기자들이 어느 기관에도 어디에서 가서든 정보를 요구해야 되는데 정보를 요구해서 받아서 그들이 기사를 쓰셔야 되는데 자 이런 이유로 그 기존에 있었던 집단이 그 정보의 접근을 막아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라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네. 너무나 명확했죠. 이게 이제 정부나 이게 기자실이 있는 곳이 이제 주요 정부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회 또는 주요 기업 이런 곳이 이제 기자실을 두고 있는데요. 누구나 가서 접근할 수 있고 자료를 달라 이랬을 때 그 누구나가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함부로 줄 수 없다. 또 이런 주장을 그 기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오마이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과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때 20년 전에 어떻게 반박과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은 첫 번째는 누구나한테 갈 수 없는 정보는 왜 오픈하냐는 거죠. 오픈했다는 자체는 이미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상관없이 그 기준에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오픈하는 자료는 국민 누구나에게도 그렇죠. 접근이 되고 제공돼야 되는 자료다. 그렇죠. 누구나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심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오픈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보의 오픈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왜 기자단이 그걸 판단하냐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들은 10년씩, 20년씩, 30년씩, 50년씩 운영되어지는 언론사에 일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또는 기자 2-3명밖에 없는 매체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판단의 그 심사를 왜 자기들이 하냐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벌써 2001년 일인데요. 지금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는 그 당시 기자실을 좀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특히 개방형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초기부터 했었고 이후에 그 참여정부에서 이제 정보부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으로 전환하는데 오마이뉴스의 사례도 많이 인용이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마이뉴스가 그때 기자실 개혁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마이뉴스는 사실 취재가 필요한 기자실이나 기자단의 가입이 그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많지 않아서 모든 출입처에 출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여정부 때 그런 이제 언론의 취재 환경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더 오픈을 많이 시켰고, 기억나는 게,
저 기자실, 인천국제공항 기자실 문제가 터진 뒤에 아마 그때 남해 군수하셨던 김두관 지금 의원께서 당시 행안부 장관. 예, 아니. 그때는 군수 하셨던 그때는 군수. 남해 군수 하셨을 때 처음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기자실을 개방하신 게 그분이에요. 남해 군수 군에서. 남해 군에서 뭐 군이라고 뭐 군이 군 단위에서 기자들이 뭐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인 거죠.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그 사건이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유의미한 변화죠. 우리 군에 있는 정보는 누구나 와서 가져가도 된다. 출기자들만 받는 게 아니다라고 오픈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가 이제 약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딱 몇 개 언론사만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을 이제 개방을 하면서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신생 매체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검찰도 출입을 들어가게 됐고, 국회도 출입하게 됐고 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오마이뉴스가 기자가 많지 않아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기자가 없어서 기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이제 2020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기자실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자실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해서 자기 고유한 좌석도 언론사마다 갖고 그렇게 이제 상주하는 기자단에 대한 폐해가 지적이 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된 이른바 법조기자단, 특히 이제 검찰 기자실이 그 사례로서 이제 언급이 된 거죠. 다른 인천공항 기자실 사건을 계기로 기자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법조 출입을 하면서 검찰 기자단에도 들어가셨고, 근데 들어갈 때는 좀 요건이 또 따로 있었죠. 검찰 기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지금도 있듯이 그때도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까다롭지 않았었나요? 오마이뉴스가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있고. 그러니까 기자단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기자단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투표를 하는데 심사하는 조건이 이제 이 기자가 검찰 기사를 검찰을 포함해 다른 데라고 한다면 출입처에 대한 기사를 이 매체가 1년 이상 썼는지 뭐 그런 것도 검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기사를 쓰고 있는지, 또 기자 오게 되면은 기자들을 상주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 투입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하면 잠깐 왔다 가버리는 매체냐, 뭐 이런 것 정도는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랑 달리 이제 시민 저널리즘 표방하고 있고 또 시민 기자들이 그 취재의 핵심이고 이러해서 다른 언론사랑은 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법조 기자실이라고 해서 기자실을 통해서 제공되는 취재 기회나 또는 취재에 관련한 자료 제공이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조기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각각의 자기들의 그 요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기존 기자단에서 투표해서 부결이 되면 아예 출입을 못하는, 기자실 이용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저도 이제 출입처를 많이 이제 출입을 해본 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해본 게 국회 출입했고, 검찰 출입했고, 지금도 지자체 출입하고 있지만, 또 청와대 출입도 했었고요. 경제 쪽에서도 유통 쪽에 한번 잠깐 뭐 길지 않았지만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법조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취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사생활이 유출된다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또는 뭐 이런 등등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의는 필요한 게 이제 사실 그건 뭐 기자단이 아니어도 검찰 쪽 취재를 하는 기자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기본 자세인 거죠. 내가 취재한 내용이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과 뭐 이런 걸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3편을 생각하면 또 얘기가 좀 약간 산만해질 수도 있긴 한데, 피의사실 공표가 이미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그렇게 조심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검찰이라고 하는 그 취재차가 약간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판결이 되기 전까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이 검찰에서는 또 기소하는 입장에서 기소 시점을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입장을 발부한 걸 미리 보도해버리면 실컷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다 증거를 인멸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 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정말 그런 국민의 입장에, 국민의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기자들의 편이 자기들의 기사를 오늘 기사 양이 많으니까 조정해서 쓰거나 이건 내일 쓰자 뭐 이러거나 딴 데가 쓰면 물 먹으니까 같이 쓰거나 브리핑 항상 같이 받아야 되거나 따로 취재하지 말고 같이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서로 보도 시점을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폐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또 모여 있으니 이분들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딱 어느 기준으로 검증되어졌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증되어진 확인된 기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취재가 수월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정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국민들 알 권리를 우리가 더 잘 취재하고 있는 거다. 본인들은 나름의 또 자부심이 그런 게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검증되어진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라고는 얘기하지만 딱 자기들끼리만 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권한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독점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독점의 가장 큰 폐해는 담합이거든요. 담합이 가능해지고 왜곡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우려가 없게 하려면 결국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픈해놓고 그러면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브리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오픈된 정보만 가지고 또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좀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제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이곳에는 지금 현재 검찰 기자단 법조에 출입이 안 되고 있고 거기 이제 가입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 문을 두드리다 안 되니까 이번에 이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네, 서울 고검, 그다음에 서울 고법 여기다가 기자실 사용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출입하게 출입증 내달라. 이거를 이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미디어오늘이 이제 뭐 지면을 밝혔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매체와 이런 작은 매체, 신생 매체들에서 이제 문의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예. 이번에 뉴스타파나 미디어오늘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법조 검찰 기자실을 출입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해법이 좀 없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해법을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기자단에서 뭔가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독점적 권리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타파나 미디어에서 그런 일까지 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먼저 자정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게 먼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등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매체로서 미디어로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기자로서 확인이 된다면은 등록을 시켜주는 식으로 이거를 네. 허가자가 아니고 등록제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와서 등록 자기들 네. 신분 밝히고 등록하고 그래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을 허가해가지고 넌 들어와도 되고 넌 들어오면 안 돼.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기 전에 이제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서도 서울 고검 또 이제 서울 고법에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게 해달라, 출입하게 해달라 했더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네. 이거는 기자단이 결정할 문제다. 네. 기자단에 문의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지금 많은 전국 곳곳에 기자실이 있는데 그 기자실이 대부분이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른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기자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편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을 운영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자단에 미룰 일이 아니라 이 기자실 운영을 투명하고 이게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정부 부처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기자단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기자단에 그렇죠.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고. 다 미루는 거죠? 미루는데 그 기자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자기들이고 기자단에 공간을 주는 것도 자기들인데 결국은 그 기자단에 더 들어오고 말고에 대해서는 기자단에 가서 물어보라. 이건 좀 자기 모순인데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기자단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그 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래요 유령 단체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자단이라는 임의 조직을. 네, 임의 조직을.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기자단이 그 기관에 어느 내부 규정에 있는지 어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존재 자체가 어디에도 없어요. 검찰이든 모든 기관에 기자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존재 자체가 어느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단체예요. 심지어 20년 전에 그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벌어지고 그 많은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까지 했는데 뭘 했냐면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상대로 그리고 출입 기자단 상대로 두 양측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 기자실을 출입을 막는 것을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죠. 뭐라고? 인천국제공항은 오마이뉴스 책임진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막는 것을 하면 안 된다. 허용해야 된다.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결국 쟁취했네요. 판결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두 군데나 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공사, 하나는 출입 기자단. 출입 기자단에 낸 거는 기각됐어요. 왜 기각된지 아세요? 왜요? 기자단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성립이 안 된다, 소송이. 상대가 있어야 되는 소송인데 기자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른바 유령 조직이네. 법적으로 소송조차 걸 수 없는 이런 단체예요. 그런 데를 각 부처나 모든 기관들이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공간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저도 당신들을 취재하고 하고 싶고 당신들의 정보를 같이 접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론단체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지금 25만 명 넘어 국민들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조기자단 해체하게 해주세요. 또는 이거 개혁해주세요. 이러는데 여기에 응답할 의무가 정부 부처에 있는 거네요. 정부에. 그죠? 국민청원이니까 응답할 의무는 있는데 응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 기자단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간 폐쇄하시오라고 폐쇄
촉구 운동을 하면 그거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아유, 왜 자꾸 저한테 유도질을 물으려고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2001년 인천공항에서 쫓겨난 기자 아닙니다. 우리 저항 1호 기자, 기자실을 개방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최경준 기자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개혁 해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 높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의 기자단 제도. 아까 이제 기자단이라는 거 실체 없다 그랬죠. 유령조직과 같다 하는데도 이른바 기자단 제도라는 제도가 붙을 정도로 가능화돼 있어요. 오랜 시간. 그 다음에, 기자실 중심의 취재 구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를 깨자. 예, 그런 관행을 깨자. 이런 게 또 오마이뉴스의 출발이기도 했고요. 이게 기자실과 기자단이 어떻게 좀 개혁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경험을 통해서 좀 느낀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 기자들이 시대가 변한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변화에 맞춰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이 정보가 유통되어지는 방식이 바뀐 게 지금 한참 됐잖아요. 벌써 10년 넘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고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히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유통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특정 집단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픈하고 해서 기자들이 그 정보를 독점해서 쓰는 기사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픈된 정보 안에서 자기가 좀 더 품질 높은, 좀 더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깊이 있는 기사를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기자실 안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로봇이 기사 쓰는 시대고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일자리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이제 언제까지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도 기자실을 계속 기성 언론은 고집을 하는데 이게 정말 취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닐 거다. 일각에서는 광고 수주든 이런 것도 연결이 있을 거다 이러는데 이런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저희 미디어 탈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아니요, 저 모르는 이야기여서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저는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또 그때에 대해서 또 취재도 할 수 있었으면 취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최경준 기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미디어 탈곡기 처음 출연이신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꼭 모실 분으로 저는 지금 마음속 낙점을 했는데요. 아니 취재가 바빠가지고 아니에요, 또 못 나올지도 아니 나오셔야 돼요. 네, 오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청취자들에게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신민 시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오메스에서 같이 일하시던 기자 선배이셔가지고 거의 강압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거의 큰 일이 난다라고 이제 어제 협박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누구보다도 사실 언론 개혁에 앞장서 오신 분이시고 너무나 열정 있으신 선배님이셔서 제가 감히 이 앞에서 선배님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청원까지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스를 수 없는 또 시대 흐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기자실 문제가 좀 잘, 개혁되고, 개선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또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또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고요. 갑자기 또 네, 오마이뉴스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네. 예, 뭐 저희가 그런 기자실에서 도점되어지는 건 정보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기사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시는 그 힘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꼭 가입해 주시고요. 네. 아유, 10만인 클럽. 네. 사장님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 어머, 나 생각하고 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중단했네요. 저 오늘로 가입 다시 해야겠어요. 두 분 다 서로 이제 가입하세요. 후원. 아, 민원연 후원하시나요? 저는 또 민원연 이제 후원을 하나 했었는데, 네. 민원연이 또 잘 된다 생각해서 잘 되시는 것 같길래. 다시 후원하시고 저희가 또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냥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그럼요. 좋은 기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네. 아니 제가 등치가 커서 그렇지 심장이 소심한 남자. 소심해요 제가. 네. 너무 크게 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랐어. 다시 한번.